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내일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공식 기자회견인데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빠르게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그야말로 모든 게 속전속결입니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보다도 빠르고요. 윤석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실용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이 심사 중입니다. 자,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하도록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 채무 탕감 이런 문제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요, 사안마다 지금 여야가 충돌을 했었는데 추경은 그래도 문제 없이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안마다 충돌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원래 다른 의견을 두고 충돌하고 논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추경이고,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혹시나 이런 추경에 대한 뭔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네. 조금의 수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개인 채무 탕감도 이거 나라 빚을 늘려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개인 채무 탕감은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에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니면 그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자, 아니면은 성실하게 세금을 갚은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좀 더 주자, 이런 쪽으로 변경안을 좀 내놓은 것이 정치로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안을 낼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속도 있게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각 청문회와 추경안 처리 등을 앞두고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요,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기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또는 1인 결정 체제인 독임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몫에 이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사사건건 지금 굉장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민주당의 압박에는 네. 굴하지 않고 본인의 임기를 오히려 보장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 처리에 어떤 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본인 이외에 방통위원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명 몫을 빨리 임명을 해달라. 네. 그래서 말하자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서 본인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조금 아까 영상을 보아도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잘 받들어야 된다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지금 상황의 가불관계랄까요? 이런 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최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후보자 스스로가 제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겠다고 했던 자료조차도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인선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향후 이제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들도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협조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당 의원들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거취를 결단을 하라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임 국무위원과 장관들에 대해서 사퇴 압박, 외압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려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방송장악 최전선에 섰던 자가 과연 무슨 자격과 권리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그 정신세계가 무척 궁금합니다. 하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 MBC를 민영화하려 했던 자, 또 후배들을 내쫓고 자신의 영화만을 쫓던 자, 그 DNA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건데 뭐 임기는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그랬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뭐 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자리를 임기를 지켰던 사례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 임기를 좀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부처 업무 보고를 되돌아보면 이미 방통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이런 방송 3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국정 철학에 맞춰서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네. 이진숙 위원장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방통위에 대한 장악력, 실무를 부놓은 사람들은 의견은 이미 바뀌었는데 이진숙 위원장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의 뜻대로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혼란만 줄 겁니다. 계속 국회 우리가 봤던 장면처럼 최민희 위원장이나 다른 그 과방위 위원들과 갈등만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참에 이진숙 위원장이 결단을 왜냐면은 스스로 물러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다음에 혹시 또 정권 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정권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물러나든가 아니면 임기를 조정을 해서 좀 정권과 맞추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이 꼭 정부와 궤를 같이 해야 되는 자리인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도 그 전 정권에서의 방통위원장이라든가 방심위원장, 그 박문진 이사들도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일단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송 3법은 네. 결을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무슨 뭐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 3법을 바꾸자고 하는 거는 방통위가 그 정권의 목소리의 영향력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위원들을 늘리자는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시민단체, 결국 좌파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방법을 바꾸면 됐잖아요. 방법을 바꿔서라도 뭔가 정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저는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진숙 위원장만 그걸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실무적으로는 실무를 보는 분들은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개정하고 좀 방통위를 발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공무원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송미령 장관처럼 정권 바뀌었을 때 본인의 직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명 몫을 빨리 임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회 추천 몫을 빨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는 특히 최민희 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굉장히 항상 뭐랄까요, 낯뜨거운 표현들을 쓰면서 사람을 면박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라든지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왜 네. 이제 와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 그리고 추경 처리 모든 게 지금 신속하게 내치 부분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각이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금 잡음이 나고 있는 방통위원장 얘기를 저희가 짚어본 거고요. 이번에는 외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라 밖으로도 이 지금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죠.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던 이 한미 정상회담. 그런데 오는 8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윤곽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때 한미 정상회담이 만남이 무산되면서 우리 관세는 어떻게 하고 안보는 어떻게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다시 또 분위기가 쓱 잡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G7 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많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국내 상하정과 그 중동 전쟁 때문에 빠르게 귀국을 하면서 무산이 된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네. 관세 문제, 관세 협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지금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을 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위한 회담을 좀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루비오 국무장관 이미 방한 예정을 잡혔기 때문에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국무장관이 우리가 가든 아니면 그쪽에서 오든 네. 서로 만나서 그 실무 협상을 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뭔가 풀어가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자, 이로써 5개 형사 사건 재판 가운데 4번째 재판이 중단이 된 건데요. 자,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는 대북 송금 재판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네. 아마도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것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거든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각 재판부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기일 자체를 추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형태로
결정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재명 피고인 이외에 배 씨라든지 다른 피고인들 재판을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재판부에서는 그들이 만약에 5년 뒤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 기억이 좀 손상될 수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들이 나올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